자, 7강 상가함수의 뜻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새로운 단위, 호도법이 나왔죠? 자, 우리가 1도, 2도 이렇게 해서 뭐 30도 뭐 이렇게 하는 애들 60분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60분법은 지금부터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항상 어떤 새로운 단위가 나올 때는 기준값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값을 약속을 할 건데, 이 부채꼴이 뭐가 있다면 그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 1라디안은 호도법으로서 대략 57점 몇몇 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파이라디안이라고 한다면 파이라디안은 57점 몇몇 도라고 하는 이 각도에다가 파이값 3.14 얼마를 곱하면 이게 180도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 파이라디안이 180도라고 하는 이걸 기준값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을 만들 거예요. 90도. 90도는 절반이겠죠. 2분의 파이. 왼쪽이 60분법. 오른쪽을 도가 안 붙으면 호도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라디안 생략해도 돼요? 라디안은 생략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도가 붙어 있으면 60분법.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제 호도법이에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360도는 180도 2개, 2파이, 270도는 90도가 3개, 2분의 3파이. 자, 30도는 이 친구를 3등분하면 되니까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45도는 이걸 뭘로 나누면 되죠? 네, 4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또는 비례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뭐 파이 대 180은 x 대 45 이런 식으로 놔도 상관없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0도는 이 친구를 3등분하면 되죠. 3분의 파이. 이게 특수각들이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례식으로 생각하시면 180칸이 파이라디안이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x도는 1도가 x에 모여 있는 거니까 180 x 곱하기 파이라디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호도법을 새로 생긴 이 표현법 호도법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각도를 표현할 건데 일반각의 표현법이라 그래요. 일반각의 표현법. 자, x축, y축을 기준으로 자, 이쪽에 있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을 거예요. 시초선이라는 것은 뭔가 출발선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도가 위쪽으로 돌면,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각도가 플러스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라고. 밑으로 돌면 각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뭐 30도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다 30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 표현된 이 선을 동경이라 그래요. 동경. 뭐 120도는 이렇게 동경을 표현해 주시면 되죠. 120도. 90도가 조금 더 갔다. 뭐 180도는 여기 있겠죠. 여기 동경이. X축 위에. 90도는 여기 있고요. 이게 90도, 이게 180도. 양의 방향 기준으로 돌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270도, 360도. 그 다음 또 90도, 450도 이렇게 계속 간다고요. 그래서 일반각은 이제 핑글핑글 돌고요. 표현법이 360도 세타라고 할게요. 어떤 동경에 따른 이 세타가 있다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이 n은 정수로 표현하는 거고요. 몇 바퀴 돌았냐는 뜻이죠. n은 몇 바퀴 돌았냐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알파는 몇 바퀴 돌아서 어느 위치에 와 있냐. 그럼 여기 있는 선생님이 긋고 있는 이 선은 여기서 한 바퀴 돌아와서 30도면 1, 여기다 30. 두 바퀴 돌아와서 여기 있으면 2,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 표현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알파는 0도부터 어디까지 표현되겠어요? 360도까지 표현되겠죠. 360도 가면 정수를 하나 올려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고, 왜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반대로 쪽으로 돌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60도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여기 호도법 단위로 2파이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2파이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물론 이 알파도 호도법이 들어가겠죠. 60분법 호도법으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보도록 하죠. 동경, 어떤 시초전에서 어디까지 뭔가의 각도가 가 있을 때 그때의 표현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1번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얘는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30도, 얘는 360도 곱하기, 얘는 이제 n을 이제 0으로 설정하면 되죠. n을 0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정수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0을 설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360도 1 플러스 몇 도인가요? 100이요. 100도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표를 완성하라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특수각들은 이 특수각의 호도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120도는 60도, 3분의 파이가 2개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파이게 180도이면 몇 라디안이 120도냐?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된다고요. 그래서 60도가 2개, 3분의 2파이 생각하시면 되고, 4분의 파이가 참고로 45도거든요. 4분의 파이가 참고로. 그러면 4분의 파이 45도가 3개니까 135도가 되겠죠. 210도는 30도가 7개, 30도가 6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6분의 7파이. 3분의 파이가 60도라고 그랬죠. 방금 3분의 파이 60도인데 4개. 240도. 그렇죠? 315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비례식으로 놓으면 되고요. 또는 360도에서 45도를 빼면 315도인가요? 그러면 360도가 2파이죠. 네. 그 다음에 45도가 4분의 파이죠. 네. 그럼 4분의 7파이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특수각을 암기하고 계시면 좀 더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6분의 파이가 30도인데 3개, 11개 있으니까 3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교 때, 중1 때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반지름에 있고 둘레 길이라 그러죠.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2파이 r이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죠? 부채꼴을 만들죠.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의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죠. 그럼 여기에 x도라고 하는 중심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를 호의 길이, 여기를 반지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고 넓이도 마찬가지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부터는 60분법, 도라고 하는 60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뭐로 바꾼다고요? 세타인 호도법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뀌어버려? 세타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360도가 2파이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세타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2파이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2파이 2파이니까 L은 약분하니까 R 세타가 되죠. 이 세타가 반드시 무슨 법으로 온다고요? 호도법으로 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호도법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호도법에 1라디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라디안도 하나의 각도예요. 파이 라디안, 웬만한 호도법에 파이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 파이는 3.14 파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약분하시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넓이에 또 이런 공식이 있죠.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죠.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r 세타가 방금 위에서 뭐래요? l이죠. 이거 l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세타가 자 중심각 120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60도가 2개. 3분의 2파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니까요. 3 곱하기 3분의 2파이 하시면 되고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요.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요. 오케이? 여기서 세타 구해. L을 넣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2분의 R제곱 세타에 넣어도 되고요. 거기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네요. 공식은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각 동경의 위치를 말하고 그것들의 몇 사분면인지를 얘기를 해보랍니다.
자, 1번 510도네요. 510도. 510도는 360도가 몇 개 있고요? 2개 있고요. 몇 도 가죠? 1개 있고 몇 도 가죠? 150도를 더 가나요? 그러면 360도를 돌았다는 것은 동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자기 자리에 왔다는 소리고 160도를 더 가면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차표비는 나타내고 몇 사분면인지 구하랬으니까 제 2사분면이 되겠죠. 자, 2번은요. 1290도는요. 1290도는 360도가 몇 개 있고요? 3번 1080도에다가 1080이니까 210도가 더 가죠. 그래서 3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에 왔고요. 210도, 180 가고 90도, 90도, 180 가고 210도 좀 더 갔죠. 여기 있죠. 제 3, 4분면이죠.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하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750도는요. 360도가 마이너스 2바퀴, 720도 하고 마이너스 30도 더 있죠. 자, 조심해야 될 게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고요. 2바퀴.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30도니까 여기 있습니다. 제 4, 4분면이네요. 역시 마찬가지죠.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바퀴. 그러면 1080도로, 마이너스 1080도, 플러스 30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3바퀴 돌아오고, 뒤가 플러스네요. 양의 방향으로 30도, 제1사분면이죠. 이런 식으로 편의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n은 정수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필수예제 2번. 60분법은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바꾸랍니다. 자, 1번. 자, 특수각의 배수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비례식으로 하시면 돼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면 75도는 몇 라디안이냐? 그래서 x는 180분의 75파이. 15로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12분의 15로 약분하시면 5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2번은 특수각의 배수가 맞네요. 160도의 2배. 그래서 60도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3번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에다가 뭐만 넣으시면 돼요? 180도만 넣으시면 돼요. 4번 마이너스 6분의 13 파이에다 뭘 넣는다고요? 180도를 넣으면 되고요. 됐습니까? 네. 자, 세타가 2, 4분면이라 그랬는데 각 4분면마다 고유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기가 1사고, 여기가 2사고, 여기가 3사고, 여기가 4사죠? 네. 1사분면 표현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뭔가 동경이 있는 세타가 발생을 한다면 360도 곱하기 n 보다 세타가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 갔다가 왜 빠졌죠? 축 위는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1사분면의 표현법이에요. 됐어요? 그럼 2사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부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겠죠. 3, 4분면도 마찬가지겠죠. 몇 도부터? 180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까지. 4,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부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필수예제 3번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이래요? 여기 있대요. 2사분면. 그랬을 때 3분의 세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2사분면 표현법을 알아야 3분의 세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사분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법을 이 각도 이 동경이 나타내는 거를 식으로 먼저 표현해야 된다고요. 방금 배운 대로 n 플러스 90도부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까지 이게 2사분면 표현법이죠. 이게 90도 선, 이게 180도 선, 이게 270도 선, 이게 360도 또는 0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세타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각 항을 3으로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부터 3분의 세타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까지 표현되죠.
이 n의 특징이 뭐죠? n의 특징이 뭐예요? 정수. 정수는 양의 방향만 있습니까? 뭐도 있죠? 음의 방향도 있죠. 편하게 0부터 하죠. 0 넣었더니 30도부터 60도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30도부터 60도까지 나온답니다. 1 넣어보죠. 1 넣으면 150도부터 180도까지. 150도부터 180도까지. 여기 나온답니다. 2 넣어보죠. 270부터 2 넣었더니 300. 여긴가요? 네, 270부터 300. 보면 알겠지만 요 90도씩 이렇게 더 커져요. 그래서 0, 1, 2, 3, 4, 5, 6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4사분면에 존재할 수가 없는, 아니 3사분면에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답니다. 그때 세타 값을 구하랍니다. 네. 자, 공식이 몇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만 해보죠.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뭔가가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뭔가 동경이 일치한대요. 일치. 그러면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왔을 때, 그 다음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몇 바퀴인지 모르지만 베타라고 하는 값으로 왔을 때, 자, 일치하면은 요 파란색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각도하고 여기서 이렇게 온 각도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모든 각에는 지금부터는 일반 각이니까 무조건 이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만큼을 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한 바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n 정수에서 딱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반대쪽에 있다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와서 여기 베타 자리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무조건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빼버리면 이 반바퀴 바로 180도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공식을 만든다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X축 대칭 한번 해볼까요? 자, 알파라고 하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여기에서부터 시초선 출발했을 때 이만큼 왔다 합시다. 베타라는 동경이. 그렇다면 이 알파라는 각도가 여기 둘이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만큼을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 더하기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y축이면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여기다 합시다.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요? y축 대칭이면 이만큼이 알파고 y축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야겠죠? 네. 여기서 이만큼이 베타게요. 그러면 더해야 될 거 빼야 될까요? 더해야겠죠? 베타 더하기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이걸 요만큼 채워주면 알파만큼 요만큼이 알파만큼 아닙니까? 대칭이니까. 그래서 180도 이렇게 되죠. 한 김에 y는 x 대칭도 해보죠. 자, 알파라는 각도 y는 x 대칭인데 이만큼 베타라는 각도 둘이 대칭이면 둘이 더해야겠어요? 빼야겠어요? 더해야겠죠? 네. 이만큼 각도를 이만큼 채워주면 되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지금 이 문제죠. 이 문제. 일치. 그래서 세타와 7세타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7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6세타죠. 6세타 결과가. 그래서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고 6세타에서 나누면 세타는 6, 6에 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곱하기 n.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파이가 90도, 파이가 180도니까 저 범위를 가지고 이 n 정수를 설정하면 돼요. n이 0이면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네. n이 얼마일 때? 2이면 세타가 얼마가 되죠? 120도가 되죠. n이 3이면 벗어나고요. 그래서 이것밖에 답이 안 되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답은 이제부터는 120도가 아니라 3분의 2파이
호도법으로 써져 있는 경우가 더 많다. 60법은 틀린 건 아닌데요. 호도법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달 4번은 동경이 일직선이고 반대니까 이 공식을 쓰셔야겠죠. 네. 7-5번은 X축 대칭이니까 이 공식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그 공식들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넓이 공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넓이 공식. 자, 우리가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 호, 그 다음에 중심각을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할 때 호의 길이는 r 세타고 넓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와 이 r 세타가 l로 바뀌면 2분의 1 rl이 된다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세타가 3분의 4파이라고 쓰시고요. 호의 길이 l이 8파이고요. 그 다음에 r을 구할 때 l r 세타 3분의 4파이. 그러면 r은 역수를 곱하니까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r l 넣으시면 되고요. 2번 넓이가 중심각 45도를 이제부터는 무슨 법? 호도법 4분의 파이로 바꾼다고요. 그쵸?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하랬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그래서 8파이는 2분의 1 r제곱 4분의 파이다. 그래서 파이 약분하시고 r제곱은 파이 약분하시고 r제곱은 얼마가 된다고요? 88에 64가 된다고요. 그래서 r은 8이 되겠죠. r이 8이고요. 호의 길이를 구하라 했죠. 호. l은 r 세타, r 8 세타 4분의 파이. 그래서 2파이라고 하는 호의 길이가 나오겠죠.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 넓이에 자 가로하고 세로하고 더했을 때 가로 세로를 더했을 때 10이라고 합시다. 가로 세로를 더했을 때 10. 그러면 어떤 넓이 어떤 도형이 나야지 제일 넓이가 커지죠? 정사각의 넓이가 제일 커지죠. 이런 것처럼 둘레 길이가 10으로 일정할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라고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둘레 길이가 10이라 그랬으니까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r, 여기가 r, 그러면 여기는 둘레. 이 둘레죠, 둘레. 이 세 개를 더해서 10이니까 12 빼기 2r이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l 공식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r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r이 얼마일 때? r이 3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9다 라고 정리가 내려지죠. 그럼 r을 3을 집어넣어 보시면 이게 3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이 친구가 몇이 되죠? 6이 되죠. 네. 그럼 이 중심각 세타의 호도법은 세타는 바로 l이 r 세타니까요. L이 r 세타니까 6은 3 곱하기 세타. 그래서 세타가 2가 나오죠.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라디안. 1라디안이 몇 도라고요? 57점 몇몇 도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144도 둔각이 되고, 이렇게 2라디안일 때 이 부채꼴의 최대 넓이가 항상 결정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면 좋겠죠? 삼각함수의 정의. 자, 정의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배운 적 있죠? 중학교 때는 여기만 갖고 하죠. 4분원, 1사분면 갖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삼각함수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 다음에 어딘가에 동경이 이렇게 있다면 P점의 좌표를 x, y를 합시다. 그럼 수직으로 내렸을 때 당연히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여기가 반지름이라 놓을 수 있을 거고, 그때의 세타가 생긴다 하죠.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사인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코사인은요 이렇게 하기로 했고, 탄젠트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중학교 때는 삼각 b고 고등학교 때는 삼각 함수냐고요? 이 함수의 정의를 우리 이렇게 배웠다고요. x값에 따른 y값이 빠짐없이 하나씩 대응. 이렇게 함수를 배웠다고요. 그래서 x에서 보내는 친구하고 y가 받는 친구들이 빠짐없이 갈 수만 있으면 함수라고 배웠어요. 즉 서로 뭔가가 하나씩 결정되는 함수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뀐다고요. 삼각 함수니까 누가 막 바뀌어요? 세타가 바뀐다고. 세타가 막 세타가 여기 그때마다 세타 값이 각도가 막 바뀐다고. 그럼 세타가 바뀔 때마다 그때의 삼각 함수 값 바로 사인 세타든 또는 코사인 세타든 탄젠트 세타가 값이 그때마다 계속 바뀌냐 이 말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각도가 동경이 이렇게 바뀌면 세타 값이 바뀌면 예를 30도로 해볼까요? 30도일 때의 이 x 길이 y 길이 r 길이가 하나로 정해지고 뭐 45도일 때도 정해지고 60도일 때도 정해지고 110도일 때도 정해지고 계속 각도가 동경이 바뀔 때마다 그때의 x, y, r이 계속 뭔가가 하나씩 대응이 되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뭔가 세타를 여기서부터 여기를 세타로 잡았어. 근데 이 세타에 따른 x하고 y하고 r이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딱 하나만 나오죠. 누가? x값, y값, r값이 하나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도 하나씩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 함수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빠짐없이 하나씩 대응. 제일 중요한 단어죠. 하나씩 대응이 되기 때문에 삼각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삼각함수 적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암기를 했다고 치고, 자, 그랬을 때, 자, 각 4분면마다 부호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이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은 사인에서 x가 양수, y가 양수, r도 양수죠. 2사분면은 x가 음수, y가 양수, r이 양수죠. 3사분면 x가 음수, y가 음수, r이 양수죠. 4사분면은 x는 양수, y는 음수, r은 양수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는 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니까 플러스죠. 전부 다 플러스다. 그래서 올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 다음 2사분면 누구만? x만 마이너스죠. 그럼 x를 갖고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만 x가 없는 오히려 사인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3, 4분면은 x, y 둘 다 바뀌다 보니까 부호 바뀌어버리고 얘는 두 개 갖고 있으니까 두 번 바뀌니까 양수로 오히려 바뀌죠.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4, 4면은 y가 음수로 바뀌어버리면 요거 음수로 바뀌어버리고 이거 음수로 바뀌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y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양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올사탄코 얼싸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사탄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4번 원점과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마이너스 4,3이라고 하는 여기에 동경이게 시초선의 동경이 저까지 간다고요. 그랬을 때 x좌표는 x가 마이너스 4, y는 3, 피타고라스죠.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면 이게 r값이니까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r은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경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세타가 5번은 세타가 4분의 파이가 3개 있으니까 저거는 세타가 몇 도라는 얘기죠? 4분의 파이가 45도, 세가 135도라는 뜻이죠. 그럼 135도는 자 원을 기준으로 135도는 요 정도 있겠죠. 90도에서 45도 더 가면 되니까요. 그랬을 때 여기가 135도, 여기서 여기까지 세타가 135도니까 여기가 45도 맞나요? 네, 맞아요. 직각으로 하시면 1대1대 루트이죠. 그래서 어차피 삼각비는 닮음에서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네. 그죠? 3대 4대 5인 삼각형의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3이고 6대 8대
10인 사인 값도 10분의 6이니까 그대로 5분의 3이죠. 오케이? 그런 것처럼 뭘 만든다고요? 닮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고 여기를 플러스 1로 잡아서 이 좌표를 마이너스 1,1로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R은 루트 2겠죠. 그래서 X좌표가 얼마라고 보고 마이너스 1, Y좌표는 1, R은 루트 2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R분의 Y, 코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 탄젠트 세타 값은 X분의 Y. 그래서 유리화까지 하시면 몇 도? 135도에 따른 무슨 값이? 삼각비 값이, 삼각함수 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다음 각의 부호를 결정하라 그랬어요.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요?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요? 3, 4분면. 그러면 뭐죠? 올, 사, 탄, 코. 그러면 3, 4분면이니까 여기죠, 여기.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음수네요. 그 다음에 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음수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원점과 마이너스 5,11이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의 세타를 할 때 다음 값을 이렇게 계산하시오라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5,12 마이너스 5,12 그랬을 때 여기 피타고라스 하시면 여기가 길이가 5 여기 길이가 12 길이가 그렇다고요. 좌표는 x는 마이너스 5 y는 12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하시면 5, 12, 13이니까 r이 13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r분의 y, 코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 탄젠트 세타 값은 x분의 y. 자, 2번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호도법 마이너스 60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을 그리시고 마이너스 60도 여기다가 60도를 매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내리시면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4, 4분면에 있으니까 x는 1로 놓으시면 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놓으셔야겠죠. 밑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경값에 따른 x를 1로 y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r은 2로 놓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정의해 넣으시면 결정이 되겠다. 자, 필수 8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는데 각 사분면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정해져 있다고요. 올사탄코죠. 그래서 1번에서 동경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올, 사, 탄, 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똑같다. 풀풀 또는 마마니까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똑같은 게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겠죠. 그러면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인 게 어디 있나요? 여기요. 3, 4분면이죠. 여기 1, 4분면 모두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제 3, 4분면이 되겠다. 자,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라고 하는 저 표현이 무슨 뭘 표현하는 거죠? 파이가 몇 도? 180도. 2분의 3파이는 270도니까 결국 2번에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파이, 여기 180도 선부터 2분의 3파이, 210도 사이에 있다. 바로 이 표현은 제 3, 4분면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 사, 탄, 코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절대값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절대값 이렇게 풀려야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탄젠트 세타가 최종 정답이 2번이 되겠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가 x 세타, 여기가 y, 여기가 r. 이 P점 x, y 이걸 가지고 삼각함의 정의를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원을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각항을 r제곱으로 한번 나눠보죠. 각항을 뭐로 나눈다고요? R제곱
r제곱으로 나누면 r제곱은 나누면 r제곱분의 x제곱이고요. r제곱분의 y제곱이고요. 이건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r분의 x의 제곱이고요. r분의 y의 제곱이고요. 1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죠? 상관의 정의 코사인이죠. 이게 누구죠?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뭘 만든다고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중학교 때 본 적은 있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라고요.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가 지금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하는 정보를 줬고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정보를 줬죠. 그러면 방금 만들어 놓은 공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제 이게 왜 싸움이라 그랬으니까 3, 4분면이라 그랬으니까 3, 4분면에서 올사 탄코 코사인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인을 구하라고 그랬죠.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이 되겠다. 밖에 마이너스가 왜 있다고요? 몇 사분면의 특성상? 3, 4분면의 특성상. 그래서 1 마이너스 25분의 16 그래서 1 마이너스 25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탄젠트가 아까 두 번째 탄젠트는 무엇분의 뭐였죠? 정의 자체가 x분의 y죠. 그죠? 그럼 탄젠트는 어차피 r은 양수니까 r분의 x분의 r분의 y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그래서 탄젠트는 상제관계라 그러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코사인 주어졌고 사인 구했죠? 사인 구했잖아요? 그러면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니까? 코분의 사니까요.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마이너스 5분의 3 그래서 4분의 3을 기냥하시면 된다. 8번 자 우리가 고등학교 상 처음에 할 때 변형 공식 배우죠? 그 변형 공식을 응용한 겁니다. 자 8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양변 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이 될 거고 이 두 친구가 만나면 뭐가 된다? 사인 제곱, 사 제곱, 코 제곱은 1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코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 4코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로 약속이 되는 거죠. 실수제 9번, 1번 자, 사인하고 코사인을 다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쓸 때는 좀 줄여서 합시다. 사제곱 플러스 2 사코 플러스 코제곱 사제곱 마이너스 2 사코 플러스 코제곱 그러면 둘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두 친구 1 두 친구 1 그래서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2번 자 통분해보죠. 코분의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코죠. 그래서 코의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코제곱 그래서 코의 1 마이너스 4인데 1 마이너스 2 4 플러스 4제곱 코제곱 그럼 이 두 친구 합치면 1이죠. 뭐로 묶이죠? 분자가 뭐로 묶이냐고. 둘이 2니까 2로 묶이죠? 네. 그래서 약분.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2. 최종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숫자가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자, 세타가 3, 4분면이라 그랬죠? 아까 필수의 유제하고 비슷한 건데. 삼, 4분면 올사 탄코. 그래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원래 사인을 구하는 공식인데 3, 4분면 말 때문에 여기에 뭘 붙인다고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25분의 9 그럼 25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누구분의 누구라고요? 코분의 싸니까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3분의 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2번. 저 몇 사분면을 뜻하는 거죠? 270도부터 360도까지 4사분면을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랍니다. 통분하시면 1 플러스 4분의 코 플러스 코분의 1 플러스 4니까 통분하시면 코의 1 플러스 4 분의 코제곱 플러스 바로 전개할게요. 1 플러스 2사 플러스 4제곱이죠. 그래서 둘이 묶으시면 뭐가 된다고요? 1이 된다고요. 그래서 코의 1 플러스 4 그래서 이 둘이 합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2로 묶으시면 1 플러스 4 약분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가 나왔대요? 최종적으로 3이 나왔대요. 여기 좌변을 정리한 거니까요. 그 친구가 3 나왔대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인 세타를 하시면 어디다 넣으시면 된다고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공식에다 넣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사분면이니까? 지금 4사분면 갖고 하고 있는데요. 4사분면은 마이너스죠. 여기다 그대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3분의 1가 들어가니까 9분의 4, 9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11번. 사 플러스 코가 저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랬을 때 S사분면으로 써져 있는 거죠. 이게 90도부터 180도까지니까 네, 2사분면이네요. 그래서 일단 2사분면 체크해 놓으시고요. 올사 탄코 2사분면 체크해 놓으시고 1번 자 주어진 조건 사 플러스 코는 3분의 1을 양변 제곱하시면 사 플러스 2 사코 플러스 코 제곱은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합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사코는 1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여서 사코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뭔가를 산수를 잘못했네요. 9분의 1 그러면 9분의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자 표준공식 사 마이너스 코의 제곱은 사 플러스 코의 제곱 자 제곱이면 뭐가 붙는다고요? 4 붙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 플러스 코가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3번에서 탄젠트는 뭐라고요? 탄젠트는 아까 탄젠트는 뭐 분의 뭐라고요? 코분의 싸라고요. 그래서 저기 식에다 대입하시면 이게 코분의 싸 플러스 싸분의 코 통분하시면 싸코분의 싸제곱 코제곱 그러면 싸코는 아까 마이너스 9분의 4라 그랬고요. 얘는 1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2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랍니까? 자, 근각계수죠. 사 플러스 코가 2분의 k 부호로 바꿔야 되고 사코는 그대로 한다. 그럼 이거 둘을 연결시키는 공식이 있냐고요? 예, 있네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사제곱 2사코 플러스 코제곱이니까 이제 앞으로 사 플러스 코는 이걸 먼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2분의 k에 제곱은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k 값을 구하면 되고 k가 양수라고 써져 있네요. 됐습니까? 네.